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ETF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들이 생겼어요. 그만 궁금해도 돼요. 아, 너무 학구열이 넘쳐. 혜미씨가 아니에요. 공부한다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. 아니에요. 알아야 되겠습니다. 프로 궁금러. 프로 궁금러. 공금러예요. 아니 우리나라 이 ETF 중에 순자산 가치가 큰 것들이 시장 대표 ETF다. 그렇죠. 그게 1등이죠. 네, 그게 1등인데 거래량은 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규모가 크다고 거래가 많은 건 아니니까. 네, 어떻게 다른가요? 그게 참 독특한데요. 네. 거래량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1등인데요. 그 네. 점유율이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70%나 돼요. 70%요? 예, 10거래 중에 7거래는 네. 인버스 레버리지 ETF라는 거죠. 오. 좀 심해요. 예.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ETF 시장이 좀 약간 기형적인 부분들이 네네. 있는데 거래량이 많다는 말은 오래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. 단기 투자용이네요. 근데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그 속성상 또 오래 가지고 있기가 되게 힘든 아. 성향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고 하는 거죠. 올라갈 것 같으면은 한 2배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샀다가 반대로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로 또 빨리 갈아타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홀짝 게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. 홀짝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네. 잘 맞으면 참 좋지만 네네. 안 맞을 경우도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대부분 잘 안 맞죠.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익을 네. 내면 크게 내긴 하지만 손해를 볼 때도 되게 크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자꾸 예측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는 필요는 하지만 또 이 문제는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. 어떻게? 뭐냐면 레버리지는 알고 계시죠? 네. 몇 배? 2배. 2배. 그렇죠. 1% 올라가면 2%, 2%. 마이너스 1%면 마이너스 2%. 2%잖아요. 그런데 내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한 달 수익률이 10%였다. 네. 그럼 레버리지는 몇 퍼센트 수익을 냈을까요? 20%. 그게 아니에요. 왜요? 왜냐하면 그게 마법이 숨어 있어요. 네? 왜죠? 그렇게 알고 투자하면은 사실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그 2배 또는 마이너스 1배 요거는 1일 단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. 즉, 하루 떨어진 거에 2배, 하루 올라가는 거에 2배, 그 다음날 또 하루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2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. 계속 올라가면은 아까 네.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지수의 2배는커녕 네.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투자보다는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시장도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이렇게 수익률을 2배씩 추정하거나 아니면 네. 반대로 추정하다 보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아지는 문제들이 있다. 그래서 잘 맞추면 대박이 나지만 잘못 맞추는 경우들이 훨씬 또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. 그러니까 알고는 투자해야 됩니다. 같아요. 쫄보들은 잘 네, 못합니다. 잘 못할 것 같아요. 혹시 그 레버리지 ETF의 네. 그 구성 종목 PDF 한번 보신 적 있나요? 뭔가 좀 확인은 해봤어요, 한번. 뭔가 네.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프로 궁금러 입장에서 바로 있었죠. 네. 딱 보자마자 현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대로 짚으셨어요. 제대로 네, 짚으셨어요. 왜 그런 거예요? 보통 ETF는 다 주식 또는 채권으로 꽉 차 있잖아요. 네. 근데 레버리지는 보면은 현금이 훨씬 더 많아요. 뭐예요, 대체? 왜 그럴까요? 왜 그래요? 그냥 ETF는요.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돼요. 네. 근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실물을 사시는 게 아니고 선물을 거래를 해요. 선물을 샀다거나 선물을 팔아요. 근데 선물은 제값을 네. 다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또 일부만. 네, 증거금만으로 거래를 하는데요. 그 비율을 따지면 약 한 15% 정도? 의 증거금만 있으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. 그러면 15% 증거금 내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선물이 들어가 있는 파생이 들어가 있는 이런 ETF에는 현금 비중이
꽤 크죠. 그래서 여기서 뭐 이자도 꽤 또 챙길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어요. 와. 네. 그리고 구성 종목을 또 보면 선물에 투자하는데 선물에 보면 이상한 숫자가 또 써 있어요. 뭐 2021년 06 아.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? 선물에는 이게 정해져 있는 만기가 있어요. 네. 그때 그러니까 2021년 06일은 6월달 만기물에 아.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6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다시. 다음 물로 또 네. 갈아타줘야 되는 거. 이렇게 서로 바꿔 갈아타는 걸 이제 롤오버라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래서 투자는 PDF 같은 거를 열어보면 현금 다수, 그다음에 선물인데 선물에 이제 만기께 언젠지 이런 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까.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다른 ETF랑은 네.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. 그 PDF 보면 뭐 코스피 200 F F 2021 06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. 네. F가 뭘까요? F. F 뭐예요? Futures. 퓨처? 네, 그러니까 선물이 이 미래의 주가 지수를 미리 거래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미래 할 때 그 futures, 아. 네, 그게 선물을 영어로 하면 futures거든요. futures.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200 F 하면은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샀구나. 근데 그 만기가 2021년 6월이구나. 요거를 표시한 게 바로 그 PDF에 나와 있는 그 숫자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런 좀 것들 이해되시죠? 네. 자세히 네네네. 보시고 투자하면 이게 일반 거랑은 일반적인 주식형 ETF나 뭐 채권형 ETF하고는 좀 다른 게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.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아요. 위험하기도 위험한 것도 하고 네. 뭐 변동성이 크다.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그런 변동성이 성향 크다. 사람들이 네.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 약간 레버리지 ETF는 이제 선물을 사면 되는데 네네. 인버스는 거꾸로 움직이잖아요.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났을 때 손실이 났을 때는 이익이 올라가고. 나는 거꾸로 되는 구조면 선물을 사는 게 아니고 네. 오히려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야 이익 오, 구조가 이렇게 생겨나니까 네. 그럼 PDF를 딱 열어보면 선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어,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. 그건 이제 산 게 아니고 네. 팔았다. 팔았다. 그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만 잘 구성 종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만 봐도 네. 그 ETF가 어떻게 가격을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. 조금만 자세히 한번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네. 이제 가끔 가다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왜 괴리율 아시죠? 괴리율. 네. 그 보유하고 있는 NAV 순자산 가치보다 네.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거나 훨씬 더 싼 가격에 사는 네. 이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네네네. 사실 뭐 싸게 사는 건 좋죠. 그쵸. 그런데 잘못하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는데 왜요? 욕심 때문이라고 할까요?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정도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 막연한 자신감이 네. 생기면 비싸도 상관없어. 나 더 음. 비싸게 팔 수 있어.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곤 해요. 근데 그 실제 언제 엄청 그런 일이 많았냐면 2020년 5월에 네. 그때 원유 선물 가격이 거의 바닥으로 하락했을 때 바닥. 예, 거의 0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야, 지금 원유 선물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거야. 무조건 사. NAV보다 가격이 높아도 무조건 사 하면서 그 괴리율이 200%, 300%, 500%, 1000%가 넘어가는 적도 있었어요. 1000% 거의 넘어요? 2000% 가까이. 2000%? 네. 그러면은 20배. 20배? 네. 그거는 뭐냐 그러면 NAV의 가격이 이게 정상적으로는 실물 가격이 투자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인데 그게 20배를 주고라도 산다라는 거예요. 와, 무슨 상황이죠, 대체?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20배를 주고 사더라도 나보다 21배, 22배를 주고 살 사람이 뒤에 있을 있다라고 거야. 생각하면 그렇죠, 그렇죠. 그 투자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더 큰 바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일종의 수건 돌리기죠. 수건 돌리기. 예.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지금 이제 속출을 했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이고, 어떡해. 그래서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도 크고 네. 알아야 될 지식들도 좀 필요합니다. 음,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나 인버스 주문하시면요 네. 안 사져요. 왜요?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네. 그러니까 2000% 이상 뭐 계류율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나서 이거 투자자를 좀 제대로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 놨어요. 어떤 게 있나요? 이게 뭐냐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1시간
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네네.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수료증이 나와요. 수료증. 그럼 그 수료증이 있어야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 네.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교육 신청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고요. 제가 보니까 최근까지 받은 사람 보니까 한 23만 명 넘게 교육을 받은 거 나와있더라고요. 엄청 많은 분들이 아직도 뜨겁게 그러니까 투자는 관심 하더라도 있으신 것 같아요. 투자는 하더라도 알고 좀 알고 하자. 하자. 내 뒤에 더 큰 바보가 없을 수도 있다.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. 그렇죠. 항상 뒤에 더 큰 거 기대했다가 네.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바다만이라도 보고 싶어요.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요. 네. 이제 ETP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? ETP는 예. 또 뭐죠? 그러니까 우리가 ETF는 Exchange Traded Fund잖아요. 네. 그리고 ETN, 네. Exchange Traded Note. 노트. 요거를 묶어서 Exchange Traded Product라고 프로덕트. 합해서 ETP라고 하거든요. 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ETP가 뭔지 네. 그거를 가르쳐 주고요. 그 교육에서. 그 다음에 ETP를 어떻게 투자 접근할 것이냐. 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ETP 투자할 때 유의사항들. 아까 우리 설명했던 요런 내용들을 1시간 동안 딱 교육을 받아야 네. 알고서 투자할 수 있는 확인을 수료증. 받았다. 네, 수료증을 받고 투자하시면 됩니다. 이게 기본인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 맞아요. 중요하죠. 찾아서 들어야죠, 그럼요. 기본기를 확실히 닦고 그렇기 투자를 때문에 하시면.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네네. 말씀드립니다. 그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네. 그다음에 요거 두 개 합한 것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? 레버리지와 인버스? 레버리지 인버스? 그렇죠. 그러니까 뭐죠? 요거를 보통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할 때는 이제 곧버스라고 표현을 곧버스. 하는데 예,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1% 올라가면 2% 하락? 그렇죠. 예, 마이너스 1% 되면 2% 상승?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거는 레버리지 효과와 인버스 효과가 합쳐져 있는 이런 ETF도 있다. 아. 2배 인버스 그렇죠. 이렇게 예, 생각하면 예, 레버리지 인버스라고 네, 이 표현합니다. 부분까지 기억을 예, 해야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네. 기억하시고 당장 오늘 교육 받으세요. 네, 저도 교육을 받고 수료증 준비부터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. 해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